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조부모님이 설교하며 버스 정류장에 웃는 부동산 중개인이 강조해온 오래된 인생의 각본을 아주 당연하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각본은 내 집 마련이 성인이 되었다는 최종적인 증표이자 중산층의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황금 티켓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하고 설득합니다. 월세는 단순히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짓이며 남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진리처럼 통용됩니다. 집을 사는 것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라는 교리를 내면화하면서 우리는 어느덧 집의 소유 여부를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3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으면 마치 독립에 실패했거나 경제적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처럼 느껴져 깊은 수치심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공포에 휩싸이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단순히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이 아주 영리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렸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 체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오래된 각본은 거대한 거짓말이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의 구조와 수학적 계산 방식이 완전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오히려 한 세대를 유동성 부족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 상당수에게 집은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갉아먹는 거대한 부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사실 투자라는 화려한 가면을 쓰고 있는 거대한 레버리지 기반의 소비 행위일 뿐이며 결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이름은 바비이며 저는 부동산 업계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숨겨진 숫자들을 분석하고 계산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의 압박 때문에 집을 사야 할지 고민 중이거나 집은 있지만 정작 가처분 소득이 없어 가난한 하우스 푸어라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집을 사는 것과 빌리는 것 사이의 신화를 하나씩 해체하고 무엇이 진정한 경제적 이득인지를 수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주택 소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 불가능한 비용들을 폭로할 것이며 이 비용들이 수학적으로 월세와 어떻게 동일하게 돈을 증발시키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단 하나의 지표인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을 계산하는 명확한 공식과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절제된 생활을 하는 임차인이 차액을 꾸준히 투자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에 묶인 소유자보다 어떻게 더 높은 순자산과 자유를 얻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버린다는 개념의 정의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 정립해야 합니다. 월세를 낼 때 그 돈이 지붕 아래 거주하는 대가로 지불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집을 소유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매달 내는 할부금이 저축이나 자산 형성이라고 믿지만 특히 대출 초기 단계에서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매몰 비용입니다. 대출 초기 10년 동안 여러분이 내는 월 상환액 중 무려 70에서 80%라는 막대한 금액이 원금이 아닌 은행 이자로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자산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집을 소유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거대한 자본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내는 이자 비용일 뿐입니다. 대출 상환 스케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달 300만 원을 낸다고 해도 실제 원금이 줄어드는 금액은 고작 4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경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비용은 재산세이며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땅에 머무는 대가로 정부에 영원히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변형된 월세와 같습니다. 세금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 재산세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서민주택의 한 달치 월세와 맞먹는 막대한 금액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주택 가액의 1에서 2% 정도를
매년 수리비로 비축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적 원칙입니다. 단순히 화려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노후된 보일러 교체나 지붕, 누수 수리, 그리고 각종 해충 방역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모적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주택보험료이며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필수적인 회수 불가능 비용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복비 같은 막대한 거래 비용은 전체 자산 가치의 최대 10%까지 갉아먹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모든 이자와 세금, 그리고 유지비와 보험료를 합치면 집을 소유하는 비용이 비슷한 수준의 집에서 월세를 사는 비용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자신의 부를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정부, 그리고 수리업체라는 여러 명의 지주에게 분산된 월세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주택 구매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는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이며, 이것은 주식 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인 PE 비율과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한데, 주택의 전체 매매 가격을 해당 주택을 1년 동안 임대했을 때 발생하는 총 임대료 합계로 나누기만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연간 월세 합계가 2,400만 원이라면 이 지역의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은 대략 20.8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15 미만이면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고 20을 초과하면 수학적으로 월세를 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인 토론토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의 경우 이 비율이 25에서 30을 훌쩍 넘기며 매매보다 임대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비율이 이렇게 높을 때 집을 사는 것은 거대한 자본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며, 반대로 임대하는 것은 주택 시장을 사실상 하락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집값이 폭락하거나 기초 구조물이 붕괴되는 위험을 전혀 지지 않으면서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서비스라는 혜택만 골라서 누리는 영리한 소비자입니다. 집주인이 미래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투기를 하는 동안 임차인은 집주인의 자본으로 자신의 생활을 보조받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의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계약금에 묶여버린 기회비용이며, 이것이야말로 파티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자산 킬러입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1억 원의 계약금은 벽 속에 갇혀버린 죽은 돈과 같아서 이자는 물론 아무런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돈은 식료품을 사는데도 활용할 수 없고 다른 곳에 재투자될 수도 없으며 그저 비유적으로 죽은 자본, dead equity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1억 원을 역사적으로 연 10%의 수익률을 보여준 미국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면 7년마다 2배씩 불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부동산에 묶어두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 분산 투자된 주식 시장을 능가할 것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슐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실질 주택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겨우 앞서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엄청난 부동산 시세 차익은 특정 버블 시장이나 인플레이션 착시 현상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그의 연구 결과입니다. 1억 원의 계약금을 내지 않고 월세와 소유 비용 간의 차액을 꾸준히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유동성과 분산 투자, 그리고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세 살면서 차액 투자하기 전략의 핵심이며, 이 전략은 금융적 규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줍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을 집은 있지만 현금 없는 가난한 하우스 푸어에서 벗어나 충분한 유동성을 가진 부자로 변모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과소평가되는 또 다른 중요한 자산은 바로 유동성과 이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거대한 면과 같아서 변화무쌍한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기동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도시에서 연봉 5천만 원이 더 높은 직업을 제안받는다면 임차인은 한 달 안에 짐을 싸서 최소한의 마찰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팔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와 거래 비용을 합쳐 집값에
6% 이상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거래 비용은 수년간 쌓은 자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이동성을 스스로 단축시키고 향후 7에서 10년간 현재 위치가 자신에게 최적의 장소일 것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틀리면 이사를 가기 위한 비용은 잔인하리만큼 비싸게 다가올 것입니다. 임대는 여러분에게 선택권, 옵셔널리, 이를 구매하는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이 선택권은 엄청난 프리미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댓글로 외칠 가장 강력한 반론, 즉 월세는 계속 오르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고정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며, 고정금리 모기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이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출금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모든 비용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자체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재산세를 끊임없이 인상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위험은 여러분의 주택보험료를 매년 기록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집을 고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자재값 역시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여러분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노출되어 있을 뿐입니다. 월세가 오르는 속도보다 여러분이 차액을 투자해서 얻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더 높았다는 사실은 데이터가 증명하는 명백한 진실입니다. 연평균 7에서 10%씩 성장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연간 3% 내외로 상승하는 임대료의 압박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집이라는 단 하나의 자산에 목매는 대신 우량한 자산들이 만들어내는 수익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불하는 진정한 자본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투자 수익과 임대료 상승, 폭 사이의 격차야말로 규율 있는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와의 자산 격차를 벌리고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이제 엑셀 시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 소유의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주택 소유는 사실상 또 다른 파트타임 직업을 갖는 것과 같으며, 주말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수리센터를 전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이 단순히 고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에서 빠져나갈 막대한 수리비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노후화되는 물리적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정신적 에너지는 여러분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반면 월세를 살면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를 집주인에게 외주주는 셈이 되며, 여러분은 그 대가로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구매하게 됩니다. 식기세척기가 고장나면 단지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고, 수리 비용이나 기술자를 섭외하는 번거로움은 온전히 타인의 몫이 됩니다. 토요일 오전에 수리 도구를 붙잡는 대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부업을 시작한다면 임대 생활은 오히려 여러분의 소득 잠재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주택 소유의 자부심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대신 자유라는 사치스러운 권리를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거 안정성을 얻기 위해 집을 사지만 역설적으로 그 집 때문에 발생하는 막대한 고정비와 유지 책임으로 인해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립니다. 저는 무조건 집을 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주택 구매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특정한 시나리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한 지역에 10년 이상 정착할 계획이 확고하고 자유로운 개조를 통한 자기만족이 유동성보다 중요하다면 그때는 매수를 고려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가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라는 사회적 압박에 등 떠밀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는 마십시오. 월세로 나가는 돈을 아까워하면서 정작 은행 이자와 세금, 그리고 유지비로 증발하는 더 큰 돈을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은 1차적으로 거주를 위한 소비재일 뿐이며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줄 무결한 은퇴 계획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거주용 주택을 인생의 유일하거나 가장 큰 투자처로 삼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균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셈입니다. 단 한 채의 건물에
자신의 모든 자산을 집중시키는 행위는 지역 경제의 쇠퇴나 자연재해 같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자신을 무방비로 노출시킵니다. 진정한 부로 가는 길은 등기부 등본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여러분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생산적인 자산을 소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그리고 수익형 사업체들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가치를 창출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집은 여러분이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유지됩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문화적 각본에 휘둘려 자신의 소중한 자본을 비효율적인 곳에 묶어두는 우를 범하지 말고 냉정하게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을 확인하고 회수 불가능한 비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수학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당당하게 거주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만약 계산기 위의 숫자가 임대를 가리킨다면 사회적 시선에 굴하지 말고 자부심을 느끼며 임차인으로서의 삶을 즐기셔도 충분합니다. 차액을 꾸준히 투자하여 자신만의 액체와 같은 유동성 제국을 건설하고 집주인이 지붕 수리비 걱정에 잠 못 이룰 때 여러분은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경제적 자유를 구축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앞으로 공개될 더 많은 통찰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시스템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의 궤도에 올라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법과 임대료를 이기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자본을 어디에 배치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몫이며 그 결정이 여러분의 미래 10년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하우스푸어의 삶 대신 리퀴드 밀리어네어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눈을 뜨게 해줄 데이터 분석가 밥이었으며 여러분의 모든 현명한 경제적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린 작은 결정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훗날 거대한 자산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숫자를 믿으며 자신만의 속도로 부의 계단을 올라가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지역은 현재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수학이 말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강력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으며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소유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고 말하지만 그 대가로 지불하는 수억 원의 기회비용은 정서적 불안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벽돌과 콘크리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성에서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모두 집에 묶여 있다면 급한 수술비나 가족의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집을 잘라 팔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으로 구성된 유동자산은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여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되어줍니다. 주택시장은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시장이지만 금융시장은 단 몇 초 만에 여러분의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이러한 시간적 효율성의 차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부동산 업계가 말하는 공급 부족이나 불패, 신화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에 속아 자신의 소중한 독립자본을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금리 환경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는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데이터와 미래의 기대 수익률을 냉정하게 비교하여 자본을 배치하는 사람입니다.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까워서 집을 샀다가 오히려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매달 은행 이자를 내기 위해 싫어하는 직장에서 퇴사하지 못하고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현대판 농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임차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가벼운 몸으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언제든
항해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산의 가치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어다 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집은 종종 시간을 빼앗는 자산이 되곤 합니다. 수리공을 기다리고 마당을 정리하고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합산해보면 주택 소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공부나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을 쌓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도록 진화했지만 현대의 부는 소유가 아닌 사용 권한을 얼마나 영리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듯 주거 역시 소유의 강박에서 벗어나 서비스로서의 주거를 이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에 시달리기보다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기업의 주주가 되어 그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들은 매일 가치를 창출하지만 여러분의 거실 벽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가치가 떨어질 뿐입니다.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자산을 우상향하게 만들고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정체하게 만드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와 세금은 투자 원금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갉아먹는 마이너스 수익률의 주범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가 성사되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 상태보다는 계약서 도장을 찍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높은 수수료 체계는 결국 여러분이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종잣돈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면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할 때는 거래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며 이는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집 한 채를 사는 비용으로 전 세계 수천 개의 우량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위험을 한 곳에 집중시키려 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분산 투자는 금융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점심이며 주택 소유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집값이 하락한다면 여러분의 순자산은 타격을 입겠지만 전 세계의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훨씬 더 견고하게 버틸 것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때 임차인은 단지 더 싼 집으로 이사하면 그만이지만 집주인은 팔리지 않는 자산을 끌어안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소속감에 취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집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출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 그 집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대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대출 상환을 위해 매달 기계처럼 일하는 삶은 주체적인 삶이라기보다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부품으로서의 삶에 더 가깝습니다. 진정한 주체성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투자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주택 소유는 종종 인맥과 기회의 범위를 현재 거주지로 한정시키며 이는 정보가 돈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역동적인 도시나 더 유망한 산업단지로의 이동을 가로막는 집이라는 장애물은 여러분의 잠재적인 생애 소득을 수억 원 이상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동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자산이며 이를 집이라는 무거운 늪에 묶어버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기회가 있는 곳으로 언제든 몸을 던질 수 있는 가벼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대적 의미의 부의 축적 방식입니다. 자본은 물처럼 흘러야 하며 한 곳에 고여 썩어가는 부동산 자산은 결국 여러분의 경제적 활력을 서서히 잃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여러분의 삶을 지원하는 도구일 뿐이며 도구가 주인공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을 바라보는 관점을 소유의 대상에서 거주의 서비스로 바꾸고 남는 자본을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전략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 쌓이는 배당금과 이자 수익이 월세를 상쇄하는 시점이 오면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집을 사는 행위가 저축의 일종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으며 나머지 절반은 당신의 자본을 가장 비효율적인 곳에 묶어두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집값도 오르겠지만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실질 수익률은 보잘것없어집니다.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스스로 혁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당신의 집은 가만히 앉아서 당신의 지갑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내 땅이라는 심리적 만족감을 위해 경제적 자유라는 실제적 가치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며 잘못된 시점에 진입했을 때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소모시킵니다. 반면 액체처럼 흐르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단 며칠 만에 전략을 수정하고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진정한 부자는 소유한 건물의 개수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일을 그만두고도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입니다. 집은 당신을 보호하는 안식처여야지 당신의 미래를 접어로 잡고 매달 할부금을 독촉하는 채권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법입니다. 사회가 만든 평범한 삶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말고 숫자가 가리키는 진실을 따라 자신만의 비범한 부의 궤도를 설계하십시오. 임대료는 버리는 돈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동의 자유와 투자 기회, 그리고 관리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사하는 아주 저렴한 구독료입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쉬운 재테크처럼 보이기 때문이지만 쉬운 길은 종종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 되곤 합니다. 복잡한 금융 지식을 공부하기보다 집 한 채 사서 잊어버리는 것이 편하겠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당신의 노후 자산 규모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제는 집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실체에서 눈을 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들의 위력에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속에 담긴 전 세계 1등 기업들의 지분이 당신의 거실 바닥재보다 훨씬 더 든든한 미래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당신의 집값이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산은 반드시 분산되어 있고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집은 팔기 전까지는 수익이 아니며 그동안 지불한 이자와 세금을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투자 수익은 매달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현금이지 언젠가 집을 팔았을 때 남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로 인해 얻은 막대한 자본의 우위를 활용해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영리한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각본은 당신이 직접 쓰는 것이며 부동산 중개인이나 이웃집 사람들의 참견이 당신의 서사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숫자를 믿고 자유를 선택하며 유동성의 힘을 활용하는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자본가이자 경제적 독립군입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물리적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에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느끼는 그 끔찍한 압박감은 여러분의 창의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일상의 작은 행복조차 앗아갈 정도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특정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도 다른 자산이 이를 보완하며 여러분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우리는 건물을 소유한 부자들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들이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무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진정한 부의 척도는 내 이름으로 된 등기가 몇 장이냐가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누리는 가벼움은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결정을 내릴 때 빛을 발합니다.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시야는 지역 사회를 넘어 전 세계의 자본 흐름을 조망할 수 있을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기능적인 공간으로 정의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애착 때문에 비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소비의 영역이지 투자의 영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의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이 25를 넘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임대로 전환해야 할 수학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 차액을 세계 경제의 엔진인 기술주나 우량 배당주에 심는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은
집 한 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의 성공 공식이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가 여러분의 가문을 가난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얽매인 농경 사회의 후예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과 글로벌 금융망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자본의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벼운 짐과 빠른 판단력이며 집은 이 두 가지 덕목을 모두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교육이나 개인적인 취향을 위해 집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명백한 비용이지 투자가 아님을 가계부에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투자를 빙자한 소비는 여러분의 노후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기만 행위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집이라는 견고한 벽을 허물고 여러분의 자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수익을 회수해오는 거대한 금융 그물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순자산이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도구로서 기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한 어른의 틀을 과감히 깨부수고 여러분만의 논리와 수치로 무장한 새로운 경제적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수학적 진실들이 여러분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하우스 푸어가 아닌 리퀴드 밀리어네어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 느끼는 기쁨은 실제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환상에 불과하며 그동안 지출한 수천만 원의 유지비는 그 기쁨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집값이 2배가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그 사이에 지불한 은행 이자와 재산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계산에 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수익이란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의미하며 부동산은 관리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자산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본을 관리가 필요 없는 우량한 배당 성장주에 담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현금이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여러분이 그곳에 노동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가치가 유지되지만 훌륭한 기업의 주식은 전 세계의 천재들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일해줍니다. 주식시장은 하락장에서도 배당이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거래 자체가 실종되어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소유의 시대에서 활용의 시대로, 고정자산의 시대에서 유동자산의 시대로 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순자산을 더 작게 쪼개어 더 많은 곳에 씨를 뿌리고 그들이 각자 다른 속도로 성장하며 만들어내는 복리의 마법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가벼워진 몸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할 때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하우스 푸어가 아닌 진정한 자산가로 거듭나기를 응원합니다. 남들이 예라고 할 때 데이터에 근거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여러분을 상위 1%의 부자로 만들어주는 핵심 역량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각본을 다시 쓰십시오. 집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유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멋진 서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숫자가 주는 차가운 진실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경제적 독립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여러분의 자본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대한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 계산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이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때 시스템의 함정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리퀴드 밀리어네어 시리즈의 다음 에피소드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 지식을 쌓아갑시다. 오늘 공유한 통찰이 여러분의 지갑을 더 두껍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드는 마법 같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학은 여러분의 편이며 올바른 지식과 실행력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경제적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분석과 혁신적인 부의 전략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은 겉보기에는 강제 저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 매달 자본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환액의 일부를 전 세계 상위 기업들이 포진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했다면 역사적으로 훨씬 더 거대한 복리 성장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지역적 한계에 갇혀 있지만 금융자산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곳을 찾아 스스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거실 벽과 바닥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어 가치가 깎이지만 우량한 기업들은 매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가치를 스스로 증식시킵니다. 우리는 단지 내 집이라는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쳐 모은 자본의 대부분을 움직일 수 없는 고정자산에 묶어두는 결정을 내립니다. 진정한 경제적 해방은 내가 소유한 물리적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이 나를 대신해 매달 벌어다주는 가처분 소득의 크기에서 옵니다. 임차인으로서 누리는 최대의 강점은 바로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발을 빼거나 더 나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함입니다. 집값이 폭락하는 시기에 집주인은 팔리지 않는 매물을 붙잡고 고통받지만 임차인은 더 저렴해진 다른 집을 골라 이사하며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시장에서 집을 사는 행위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가장 위험한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지역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는 희망적인 전망 대신 차가운 엑셀시트가 말해주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진실을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정의한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정작 자신의 재정 상태는 터져가고 결국에는 노후에 빈곤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제는 집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과 글로벌 주식의 위력에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한 채의 집에 모든 자산을 거는 도박 대신 수천 개의 기업과 다양한 통화로 자산을 분산하여 그 어떤 경제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전 세계의 공장과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위해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대적 부의 정석입니다. 거주용 주택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소비재로 대우받아야 하며 결코 여러분의 자산 형성을 방해하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거주지역 임대료와 주택 가격을 비교해보고 수학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여 과감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남들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조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에 찍힐 숫자와 그때 여러분이 누릴 진짜 자유의 크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와 논리가 여러분의 재정적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 하우스 푸어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의 각본은 스스로 써 내려가는 것이며 부동산 업계가 짜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 소중한 청춘과 자본을 허비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주택 소유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세의 실질적인 파괴력과 이를 투자로 극복하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취득세는 당신이 자본을 투입하기도 전에 수익률을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하게 만드는 무거운 모래주머니입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보유세는 당신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매달 월세를 내는 것과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혜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감세액보다 지출되는 세금과 이자의 총액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함정은 세후 실질 수익률을 따질 때 비로소 드러나며 많은 이들이 세금의 무서움을 간과한 채 껍데기뿐인 상승률에만 환호합니다. 반면 금융자산은 비과세 혜택이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다양한 계좌를 통해 당신의 자본을 세금이라는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물리적 실체는 세무당국이 가장 파악하기 쉬운 먹잇감이지만 디지털로 분산된 자산은 훨씬 더 전략적인 세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은 세법이 바뀔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유동적인 자본은 정책 변화에 맞춰 즉각적으로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산을 소유하는 대가로 자유를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쟁취하는 스마트한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집,
한 채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밤잠을 설치는 삶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전 세계 수만 명의 직원이 당신을 위해 일하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우량 주식 포트폴리오는 당신의 낡은 지붕보다 훨씬 더 견고한 울타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려 수익을 보전하지만 당신의 집은 수리비와 세금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당신에게 안겨줄 뿐입니다. 진정한 자산가들은 가치가 하락하는 소모성 자산에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현금을 창출해내는 생산성 높은 자본 시스템에 집중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한 장은 당신을 구속하는 문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새로운 기회를 향해 떠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자유이용권입니다. 하우스 푸어의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실속 있는 임차인의 두둑한 투자 계좌가 당신의 노후를 훨씬 더 우아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주택 소유가 중산층의 상징이라는 낡은 환상에서 깨어나 데이터가 증명하는 유동성 중심의 새로운 부의 방정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거주지는 당신의 재산, 목록, 가장 윗줄이 아니라 당신의 생활을 지원하는 비용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투자가 시작됩니다. 숫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당신이 숫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이 쳐놓은 거대한 환상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산해본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이 당신의 지역에서 20을 넘었다면 그것은 시장이 당신에게 지금 당장 팔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집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미래 자산을 시장의 변덕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대출 금리 인상이 하우스 푸어의 가계 경제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과 이를 회피하는 구체적인 자산 방어 전략을 논의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집을 산 사람들의 가계 경제에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변동금리를 선택한 소유자들은 매달 늘어나는 이자 부담 때문에 식비를 줄이고 취미 생활을 포기하며 오직 집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입니다. 반면 임차인은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늘어나는 예금이자와 채권 수익을 즐기며 자신의 자산이 더 빠르게 불어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 수요는 줄어들고 집값은 하락 압박을 받지만 여러분의 대출 원금은 단일 원도 줄어들지 않는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부채의 무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무거워지는 상황은 하우스 푸어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가장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는 고금리 시대에 빚을 내어 자산을 사는 대신 현금을 보유하여 가치가 저평가된 우량 주식을 싼 값에 매수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즉각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부동산은 긴 하락의 터널 속에서 여러분의 자본을 감옥처럼 가둡니다. 우리는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그 파도를 타고 자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유동성의 서퍼가 되어야 합니다. 집 한 채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은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 하지만 분산 투자자는 그저 시장의 변동성을 즐길 뿐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평온함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자를 갚기 위해 투잡을 뛰는 동안 임차인은 투자 수익으로 더 좋은 동네의 집을 골라 이사할 수 있는 상위 포식자의 지위를 누립니다. 이제는 부채를 동원한 레버리지 투자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고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인 새로운 투자 시대를 맞이하십시오. 주택담보대출은 서서히 당신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될 수 있으며 그 끝에는 당신의 소중한 중년과 노후가 저당 잡혀 있을 뿐입니다. 금융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빌려 소비재인 집을 사는 대신 자신의 돈으로 돈을 버는 생산적 자산을 사는데 집중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부동산 버블이 터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안고 무리하게 진입한 평범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입니다.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하기 전에 숫자를 통해 탈출구를 찾고 자본을 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글로벌 시장으로 재배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이 25를 넘는 고평가 구간에서 집을 유지하는 것은 불타는 건물 안에서
금괴를 지키고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금괴를 들고 밖으로 나와 더 넓은 세상의 기회들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존자이자 승리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가두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며 여러분의 자본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주택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의 진실과 수리 비용이 여러분의 순자산 성장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